자책을 하며 생기는 인생의 변화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용기를 심어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책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우리 PD님은 자책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네, 많이 합니다. 언제 자책 많이 하세요? 실수했을 때. 그러면 예린 PD는 이걸 꼭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책이 아들러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되게 쉽게 풀이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린 PD처럼 자책을 많이 하는 분들이 읽으면 좋은데, 아들러 심리학은 용기의 심리학이라고도 부른대요. 31페이지에 보면은 아들러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용기에 관하여 2가지 중요한 말을 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는 나는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될 때만 용기를 가질 수 있다. 또 하나는 나의 행동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될 때만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겨진다 라는 2가지 문장이 있는데, 이 2개의 문장이 아들러 심리학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책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은 자책을 하며 생기는 인생의 변화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보통 자책을 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일을 떠올릴까요? 못하는 일을 떠올릴까요? 못하는 일이요. 그쵸. 근데 못하는 일에만 집중을 하면 뇌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창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회를 차단하는 거거든요. 이 책 안에서는 잘하는 일에 주목하는 걸 긍정적 주목이라고 부르고, 못하는 것에 주목하는 걸 부정적 주목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독서 습관 모임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독서 습관 만들려고 여기 왔는데 일주일에 3일밖에 참여를 못했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부정적 주목이에요. 내가 못한 거에 집중을 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전에는 한 페이지도 안 읽었잖아. 근데 지금은 3일이나 참여를 했으면 너무 잘했지. 이게 긍정적 주목. 스스로 나에게는 모든 걸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계속해서 나를 믿어주면 정말로 신기하게 그런 능력이 생긴다고 해요. 여기 29페이지에 보면은 사람이 하는 행동의 95%는 잘하고 있는 행동이야. 그런데 우리는 겨우 5%밖에 안 되는 못한 행동에 주목하고 있어. 그러니 힘이 솟아날 리가 없는 거지. 당연히 의욕도 생기지 않고 말이야. 라는 구절이 있어요. 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우리는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하며 살고 있다. 자책을 하면 뇌가 죽어버린다. 이게 첫 번째고, 자책을 하면 생기는 변화 2번째는, 보통 자책을 할 때 실수를 많이 해서 자책을 한다고 PD님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자책을 하면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줄어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빠르게 원인 분석을 해서 그거를 보완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결과를 좋게 만드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자책하시는 분들은 이거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내가 잘 꼼꼼히 처리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지. 그러면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안 좋은 이미지가 계속 각인이 되고, 그럼 또 안 좋은 평판을 받으니까 내가 또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나는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럼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아주 작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엄청 큰 부정 덩어리만 남는다. 그래서 저는 실수를 하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넘기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세요? 저는 실수다 이게 아니라 실수나 실패를 그냥 또 하나의 경험이다. 새로운 자산이 생겼다. 또 새로운 스토리가 생겼네? 글감 생겼네? 이렇게 생각해요. 앞에서 얘기했던 뇌가 죽어버린다의 반대 방향으로 뇌를 오히려 창의적으로 발달시키는 사고방식이거든요. 실수를 하면은 자책을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다. 43페이지에 보면은 실수라는 측면에만 주목하면 마음의 연료인 용기가 그만큼 줄어들겠지. 하지만 경험이라는 측면에 주목하면 마음의 연료인 용기가 커지지. 확실하게 만회할 힘을 충전받는 거야. 어느 쪽을 택하고 싶어? 이런 구절이 나와요. PD님은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어요? 당연히 2번째요. 그쵸. 자책을 하면 생기는 인생의 변화 3번째는, 자신의 가치를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자꾸 찾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흔들리는 일도 많아지겠죠. 책에 기능 가치와 존재 가치라는 개념이 나와요. 기능 가치는 인정할 만한 성과를 냈을 때만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고, 존재 가치는 그냥 내가 지금 이 존재하고 있는 살아있는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기능 가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심각한 우울감에 휩싸이게 되거든요. 기능 가치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자꾸만 무언가를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불안감, 초조함, 자존감 하락, 자신감 하락, 안 좋은 영향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존재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인정해줘야 하는지 이건 진짜 끊임없이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너 태어나줘서 고마워, 사랑해, 나는 너를 믿어,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고 그런 척을 하다 보면 진짜 그렇게 된다. 그 기능 가치,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독서 습관 모임 33기에서 이 책을 선정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한 3개 기수 동안 다독이 분들의 고민을 보잖아요. 그 고민 안에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고, 나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나답게 살기 위한 이유 자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래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나를 증명하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걸 배워야겠다.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삶의 순간순간에 얼만큼의 지혜를 발휘하면서 살아가느냐도 행복도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이 아들러 심리학이잖아요. 되게 쉽게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을 기반으로 삶의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다 해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이 책에서 반드시 실천하면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억지로 긍정적인 척하지 말고 부정적인 면을 일단 바라보자. 피디님이 생각할 때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적 많죠. 네. 왜냐면 우리가 좀 잘못 배운 게 있어요. 부정적인 건 나쁜 거야. 예를 들면 짜증내고 화내고 그런 감정을 표출하는 건 나쁜 거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일단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짜증이 났구나, 화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할까, 여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다. 감정이라는 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계속 억누르면 어디선가 터지게 되어 있거든요. 얘가 절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꼭 이 책으로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결정한 거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많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직장에서 해야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부모님이 이렇게 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결정과 선택은 전부 내가 한 거다 라는 그 간단한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남을 깔보고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 강하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누구보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본인한테 자신이 있고 용기가 가득한 사람들,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절대 깔보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보듬을 줄 알고, 잘한 것은 겉으로 드러내서 요란스럽게 칭찬해주고 이런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영향이 있다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요. 다른 사람들 칭찬을 많이 해주는 연습을 하라고 해요. 그 이유가 칭찬을 받은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1차적으로 행복해. 그걸 보는 나도 행복해져. 2차적으로 행복하죠.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3차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겠죠. 선순환이다. 요거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칭찬 많이 해주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듬어줄 줄 알고. 이 책에서 해볼 수 있는 나다운 질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책도 3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정말로 내가 선택한 거라고 생각하는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냥 솔직하게 답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야 라고 해도 괜찮으니까 이걸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4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질문 생각하면서 제 4장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하루에 나한테 칭찬을 몇 번이나 하는지 비난을 몇 번이나 하는지 의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좋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이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억지로 참은 적이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보면은 회사 생활이라는 게 나와요. 일 잘 넣어, 인간관계가 술술 풀린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나다움을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다독이 분들도 자책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긍정이든 부정이든.